아, 상장하고 나서 제가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해외랑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공을 많이 들이고 나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그 회사가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섣부른 파트너십이나 이런 익스클루시브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프로젝트는 한 5년씩 걸린 것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가 상장되다 보니까 금방 저희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회가 다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뢰가 확보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빨리 잘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해외랑 업무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업체가 1200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여성 기업이 불과 12개라나?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본인이 창업해서 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한테 물려받았다거나 뭐 남편이 하는 걸 받았다거나 뭐 이런 기업이 아니면 중간에 M&A 했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회장 하는 동안에 우리 여성 기업들도 기업의 꽃이라고 하는 IPO를 가보자. 이제 그런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런 꿈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이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거 보고, 아, 우리도 되겠구나,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정말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가면 그 길을 잘 알게 될 테니까 이후에 많은 스타트업이나 창업 여성 기업들이 가자고 했을 때 선배님 어떻게 가셨어요? 전 지금 2단계 와 있는데 가는 게 10단계인데 저는 2단계예요. 3단계 할 때 단계별로 지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들한테 내가 작은 거지만 조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는 제가 상장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투자를 받지 않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제약업, 10년 전에 제약업에 뛰어들어서 보통 제약이나 바이오 하려고 그러면 남의 돈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술이 불안전할수록 남의 투자를 받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니까. 그쵸, 예. 이거는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지상정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니까 갈 길이 멀고 해야 될 일이 많고 투자될 금액이 많을수록에 리스크 분산 때문에라도 투자를 받는데 저는 기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했고 또 돈이라는 거는 벌어서 써야지 된다. 기업이라는 거는 뭔가 돈이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쭉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안정적으로 기업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잘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이 뭐 우직하고 바보같이 경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성 기업이 일순간에 그런 판단으로 뭐 길은 조금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업을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또 직원들이 다 흐트러지게 하고 하는 거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전혀 기업가 같이 안 생겼다. 곱게 자라서 뭐 부모님이 주신 걸로 창업했나? 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안 되는 거에 도전해보는 거를 굉장히 좀 재미있어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어릴 땐 굉장히 또 좀 까칠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업가는 약간의 까칠함과 이렇게 도전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까칠함이 없이는 이 힘든 기업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만의 그런 뭐라 그럴까 에너지? 예, 뭐 전 까칠함이 에너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 에너지가 있어야 기업을 끌고 갈 수 있고요. 또 남들하고 똑같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연후에 나온 사업 아이템이어야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림하는 동안에 느꼈던 건 뭐냐면 명품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부분만 딱 보여줘서 이건 뭐야 이렇게 딱 아는 거가 명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쵸? 피카소 그림하고 다른 누구의 그림하고 똑같다고 하면 피카소를 그렇게 세계적인 사람으로 지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흐의 그림도 마찬가지고 저는 커피점도 이런 스타벅스 풍의 그렇고 그런 타멘탐스, 할리스, 뭐 카페베네 분위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고 공부해갖고 스펙 쌓아서 기업에 취업하는데 기업에 와서 그 기업에 맞는 공부를 딱 하고 오지는 않거든요. 기초적인 것만 배우지. 그 기업에 와서도 그 기업에 맞는 기술이나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부한 스마트한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여기 수요일 날 세미나도 하고 또 아까 같이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상관없는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과제들을 줘서 스스로가 화두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인재상을 만들고요. 내가 첫째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해야 사람들한테 능동적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저는 수동적인 인간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기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조직 내에서의 모든 문화도 이끌고 가고 내가 만족할 때 우리 사회나 우리 거래처나 고객이나 이런 고객 만족을 다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널티 인재상이 3S로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누가 거기에 잘 맞지? 그래서 매달 정말 작은 일이라도 잘한 직원들은 매월 포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직접 로스팅한 지가 이제 20년 되거든요. 해외에서 한 거 말고 해외에서 뭐 100년 된 기업에서 해온 그 시절 말고 국내에서 한 것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료를 산지로부터 직접 들어온 노하우가 굉장히 돼 있고 그런 관계가 이미 다 20년씩 된 관계다 보니 아, 맥널티는 이렇게 물건을 사해서 좋은 퀄리티의 원료들을 확보해서 주는 게 저희 회사 전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두가 좋아야 커피가 맛있습니다. 근데 정말 생두가 좋아야 커피가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공식품이지만 인스턴트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밥을 짓는 데 있어서 쌀이 좋아야 밥을 조금 물을 더 넣냐 덜 넣냐에 따라서도 밥을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료가 안 좋은데 맛있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특단의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건강에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먹거리 문화는 원료가 좋아야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장난치지 않고 좋은 먹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도 콜롬비아 커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북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가 100% 콜롬비안 커피일 거예요. 저희는 이제 콜롬비아 커피를 20년 이상 취급한 회사예요. 근데 그들이 콜롬비아 커피를 가지고 스페셜티급으로 만들어내고 또 100% 콜롬비아라는 이런 품질 좋은 것을 이미지하기 위해서 카페드 콜롬비아, 후안발데지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그런 과정들을 설명 들었을 때 거저되는 거는 없구나. 그리고 저들이 저 품질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공유할 때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콜롬비아에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카페드 콜롬비아나 후안발데지하고 협력해서 세계로 가는 이제 동반자적 파트너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MOU를 저희가 체결을 했고요. 올해 말이나 이 정도 안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안발데지 카페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대통령 순방 때 남미 가서 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한 콜롬비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 나라에 우리는 원료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원료가 재배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좋은 커피 원료는 잘 재배되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잘 디자인하고 이미지하고 그다음 포장 기술, 제품 만드는 기술은 대한민국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한국, 뭐 중국, 동남아 또 여기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가는 이런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세계적인 기업들, 커피 기업들 있거든요. 뭐 네슬레라든지 일리, 라바짜 같은 데가 커피가 재배되지 않는 스위스나 이태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것처럼 맥널티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예전에 커피만 로스팅해서 만들었던 맥널티의 이미지를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 저희는 이제 포장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약업을 하면서 얻은 수많은 기술들을 커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한국, 중국, 뭐 이렇게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정말 커피의 종주국처럼 느껴지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까지 가는 것이 저희가 그래도 제가 가져봐야 할 만한 꿈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벤처기업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일궈낸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들이 재벌이어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으셨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그 지경에 가면 사람들이 안주하고 싶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정말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뛰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뭐 상장도 있고 이제 돈도 벌었으니까 좀 편안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갈수록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던 대한민국의 정말 1세대 기업가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싶고요. 그 뭐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였던 현대, 삼성, 대우의 정말 창업자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의 롤모델로 삼고 싶습니다.